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투자그룹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해드릴 건데요. 지금 체험방에서 질문을 좀 추스려 봤습니다. 먼저 강호님, 기흥님, 난처럼님, 도리님, 200%님, 하이루님에 대한 종목 진단을 진행할 겁니다. 자, 먼저 강호님의 나노메딕스 30% 비중에 평당 1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나노메딕스는 무슨 종목이에요? 얘네들 식구가 뭘까요? 나노메딕스랑 연관이 되어 있는 세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셀로메드. 셀로메드가 인스코비와 이제 주주 서로 이제 지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스코비 그 다음에 엠젠 플러스가 또 엮여 있어요. 자, 이 셀로메드, 인스코비, 엠젠 플러스와 같이 공동적으로 연구를 하는 어떤 협력 업체가 바로 나노메딕스입니다. 어쨌든 뭐 이게 뭐 지금까지 같이 진행을 하든 안 하든 주식이 이제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조금이라도 연관을 갖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노메딕스도 이제 셀로메드와 엠젠 플러스와 인스코비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별도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이날 4월 달부터 시장이 한바탕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뒤집어졌죠? 그 뒤집어지고 나서부터는 별도의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좀 많이 가졌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를 좀 별도로 좀 봐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60일선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차분히 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쵸?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러나 거래 추이를 보면은 사실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까지 많이 올라와서 사실 여기와 거래가 많이 터진 위치가 볼 때 이날 시장이 빠그러지기 전날까지 올랐고 그 전에는 굉장히 강한 파동으로 올라왔었고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던 종목인데 한참 밀린 다음에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요런 스타일로 지금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상승을 다시 하면서 전고점을 베껴버린 종목들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의 ST큐브 4월달에 좀 내려와서 차분히 만들어가다가 전고점을 베껴버렸죠. 그쵸?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이제 동성제약 이런 것들도 4월부터 내려오다가 천천히 자리 잡고 베껴버린 거. 그쵸? 완전히 못 뺏겼지만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4월부터 같은 시기 딱 같은 위치에서 내려오면서 강하게 갑자기 받치고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요런 스타일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은 또 뭐가 올랐어요? KPX 생명과학이 4월 달부터 한참 내려오다가 61선 위에서 움직이더니 갑자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량이 안 빠진 것들은 사실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나노메딕스라고 해서 얘가 뭐 그런 끼가 없을까요? 충분히 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분히 좀 시간이 지나서 뭐 어느 정도 받치고 언제 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어떤 자금에 의해 자금 세력에 의해서 어떤 날을 잡을 겁니다. 그 날을 잡으면 언제든지 얘는 장대 양봉으로 다시 한번 키 맞추기 15,000원, 17,000원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000원이라고 하시면 사실 지금 그렇게 부담이 되실 가격은 아니죠. 사실 뭐 저는 많이 물려 계신 줄 알았는데 바닥권에서 사신 것 같아요. 뭐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시장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회원방에서도 이런 스타일로 지금 매집해 들어가는 것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조금 뭐 비중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적당히 비중 컨트롤 해 가시면 적지 않은 수익을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커트 라인은 한 10,000원 정도 때 이탈을 좀 정해 두셔야겠죠. 그러고 나서 원래 10,000원 이탈을 해서 다시 또 바닥을 잡고 또 한 번 나중에 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참고하시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하는 거예요. 사실 얘가 비중이 5% 10% 정도라면은 밀려도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나중에 한번 제대로 묵직하게 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올라온 위치에서 뭐 비중을 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기흥님 큐로 1130원에 30% 볼까요? 큐로. 아유, 동전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30% 비중 굉장히 높습니다. 1130원. 임상 발표한대요. 임상 발표한대요. 누가 그래요? 임상 발표할지 안 할지 사실 뭐 정보가 있다면 뭐 모르겠어요. 그쵸? 정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진짜 발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주가 흐름이 안 나오는데 발표가 임박했다면은 흐름 자체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추세를 잡아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60일에 뭐 어느 정도 뭐 웬만한 저항대는 다 밀리고 있죠.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확률상 하방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얘가 시가총액이 960억이에요. 동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밀리면 다시 5, 60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낮은 확률로 여기서 쌍바닥을 잡고 올리면서 뭐 1000원대까지 도약할 수도 있습니다. 1130원은 좀 높은 편이네요. 1130원은 뭔가 진짜로 임상 발표를 진짜 한다든가 뭔가 이 종목이 제대로 된 뭐 어떤 공시를 낸다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흐름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밀릴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확률이 낮은 쪽이 확률이 낮다고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그 어떤 걸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가격대고 어쨌든 전저점이 기다리고 있고 요즘은 또 트렌드가 전저점을 일단 깼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자르려면은 지금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임상 발표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믿으신다면은 지금까지 뭐 쭉 밀리는 동안 기다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1130원 여기잖아요.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 임상 발표를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파시는 것을 보시고요. 그 정보가 임상 발표를 한다고 하는 그 정보 출처가 조금 더 신뢰감이 간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다 난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시면은 지금 좀 줄여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줄였다가 진짜 발표해서 가면 그 줄인 만큼으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파시고 900원대라도 최소 900원대 이상이라도 요 파란 라인 있죠? 요 정도에서 파시고 나머지 줄였던 금액은 다른 매매를 하는데 또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난처럼님 영진약품 20%요. 영진약품은요. 사실 지금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비적합한 기업입니다. 너무나 과거에 2016년도에 많이 크게 해먹었고 요 과정에서 너무 크게 해먹었고 지금은 그 성장 이만큼의 다시 키 맞추기 동력을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장기 파동에 의해서 10,000원 정도는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10,000원만 되면 맨날 매도 물량 시달릴 거예요. 얘가 엄청난 강력한 호재가 생기기에는 또 지금 이미 이때 노출된 재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항상 10,000원에 대한 저항대가 있고 좀 짧게는 9,000원에 대한 강한 저항대가 생깁니다. 지금 9,600원이면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바로 오래 기다리셨는데 바로 다 팔기는 좀 부담이고 전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한 마이너스 10%권 정도 진입하면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진약품은 지금 요럴 때 공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무겁고요. 한 방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한 방기가 있었죠. 옛날에 2,640원에 그 시절을 보일 때는 한 방기가 있었어요. 그 한 방기가 있을 때는 사실 세력주로서 아니면 어떤 내용 이때는 굉장히 인수합병 때문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M&A 때문에. 그럴 때야 진입해서 먹는 거는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너무나 묵직해진 종목이라 사실 크게 기대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따라서 일단 줄이는 쪽으로 가시되 조금 올라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마구마구 망가질 건 또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굉장히 인연이 깊은 종목이에요, 사실. 제가 이거 또 추천을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크게 먹었던 종목인데, 뭐, 요런 식의 매매를 했었어요. 이게 2016년. 제가 기억을 한 게 2,640원이에요. 2,640원인데 이거 수익률이 2배 뻥튀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이기 때문에. 신용은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신용은 2배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00% 정도 되나요? 계산해보시면 알겠죠. 한 절반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매매를 제가 이끌어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런 걸 묵직한 거를 좋아해요. 묵직한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돈이 되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 묵직한 매매를 하는데 요거는 요때였어요. 제가
기억해요. 종가로 샀거든요. 2,640원이 종가이던 시절. 지금은 잠깐 볼까요? 언제야? 요 날이네요. 요 날. 3월 21일 2,640원 종가인 날. 요 날 사가지고요. 수직으로 14,000원대까지 그쵸? 끌고 갔어요. 사실 팔 일이 없었죠? 추세 잡고 올라가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요때 한번 크게 먹었던 종목이고 그 뒤로는 저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 한번 제대로 해먹었으니까 이거는 너무나 오버페이스로 해먹었어요. 이때 난리였어요. 영진약품 붐이 불었던 때예요. 그죠? 그럴 때 잠깐 해먹고 나서 계속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거래소에 묵직한 그냥 단순 대형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오면 커트하시고 좀 더 가볍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난처럼님 또 알리코제약 있네요. 알리코제약도 요거 제가 여기서 매매를 했던 건데 했던 거를 갖고 계시네. 알리코제약은 제 홈페이지 제 다이아 투자그룹 홈페이지 보시면은 VIP 최근 종목별 수익률에서 땡글땡글 돌 건데 거기에 제가 단기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얼마더라? 한 20몇 프로인가? 하여튼 수익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라인을 먹고 나온 종목입니다. 28%네요. 하여튼 여기서 끝냈는데 사실은 지금 모멘텀이 완전히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조금 팔아줬어야 했네. 18,900원에 천주 보여주면 오늘 수익 실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수익 실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 아침에 딱 뜨자마자 뭔가 수익 실현 하셨겠죠. 2만 원 넘어갔는데. 왜냐면 본인 단가, 회원님은 아니죠. 무료 회원님 단가가 높으신데 이거보다 더 크게 뭐 기대하고 홀딩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잘 끊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일단 추세는 끝나지 않았지만 아까운 순간을 놓쳤네요. 만약에 안 파셨다면. 그래서 조금 반등하면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번 더 밀리면은 15,000, 6,000원대까지 다시 기회를 주고 여기서 다시 공략할 만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내일 바로 음봉을 감싸면은 그거는 여기서 훌륭한 종목이죠. 그거는 확률이 낮습니다. 확률이 낮은 쪽에 무리하게 베팅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확률이 낮다고 해서 그렇게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이 낮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로또 당첨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당첨돼요. 확률이 낮아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은데 무리하게 베팅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괜찮은 종목이에요. 장기적으로 제가 많이 신규 때 요때 잠깐 하고 뭐 요때도 잠깐 하고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종목인데 지금서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과정인데 한번 뭐 훑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다음 도리님 우리종금 보유 중인데 830원에 비중 10%. 우리종금 830원 기본적으로 종합금융회사에서 요거 중장기 가치주로서 사실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바닥권이죠 전체적으로. 기대감은 항상 있지만 동전주 이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주식수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얘 지금 5천억대 종목인데 800원이에요. 주식수가 무려 6억 7천만 주입니다. 6억 7천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주식수가 많아요. 지분 구조를 봐도 공시제주조 유통물량이 한 40%인데 6억 7천만 주에 40%면 64, 24, 2억 한 2억 6천만 주 정도 되나요? 그래도 굉장히 많네요. 시중에 풀린 종목이 2억 주가 넘습니다. 2억 주 너무 많죠. 이거 2억 주를 뚫고 나가기는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어떤 강력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은 사실 830원이면은 얼마 안 남았네요. 수익 전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수익 전환 되면 매도하세요. 얼마 전에 수익권이었네요. 그쵸. 얼마 전에 수익권이었는데 지금 밀리는데 780원까지는 염두에 두시고 밀렸다가 다시 돌아오면 830원대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더 큰 욕심을 부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에요. 830원이면 일단 올라오면 다행이다 하고 빠져나오시고 다음을 도모하시거나 다른 종목 더 가볍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아니면 뭐 대북주를 모아가시든 지금 이제 대북주 또 기회예요. 떨어지면 또 기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천천히 다시 모아가시든 그런 좀 폭발적일 수 있는 종목 눌려도 한 방에 갈 때 폭발적일 수 있는 종목들로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개인 투자자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 기다리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 방에 또 터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그죠? 그런 걸로 좀 바꿔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님 마지막인가요? 아니다 한 분 더 있네. 200%님 HLB 2,700에 50% 2,700원이요? 아니 HLB가 2,700원이면 뭘 걱정해요? 지금 11만원 이거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요? 그쵸? 2,700원이면 여기에요 여기 14년부터 4년 보유하셨어요? 대응할 것도 없죠. HLB 파워인가?
HLB 파워인가? 그쵸. HLB 파워도 아니네. 2,700원이면 어디야? 여기잖아. 이것도 아니네. 요거는 뭔가 잘못 적으신 것 같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만약에 진짜 HLB가 바닥에서 이제 2,700원에 갖고 4년, 5년 이렇게 보유했다 하면은 그냥 평생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세요. 뭘 걱정합니까? 뭘 대응을 해요? 2,700원에 뭘 대응할 게 뭐 있어요? 맨날 돈 필요할 때 이렇게 짜잘하게 매도해서 쓰세요. 지금이면 뭐 한 주만 매도 자 뭐 얼마야? 50%면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샀다 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 한 1,000주만 샀다 270만 원어치만 샀다 하면은 지금 1,000주면 얼마예요? 100주에 1,100 뭐 억 단위잖아요. 조금씩 나눠서 쓰시면 되겠네. 필요할 때마다 그죠? 근데 뭐 잘못 쓰셨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건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이루님 대유 가지고 있는데요. 상담 좀 해주세요. 훅 떨어져서 가지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대유를 얼마에 가지고 있는지 안 쓰셨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위에서 사셨네요. 하지만 대유가 굉장히 지금 핫한 종목이죠. 대북주 중에서 뭐 사료주 중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에요. 사실 상장하고 나서 이틀 밀려서 뭔가 뭐 별로 찌글찌글하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는 저도 이때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수급이 몰려서 아주 그냥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대북주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케이스로 올라왔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한 2천억, 3천억 정도 와 있는데 2,800억.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2만 한 4천까지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는데 요거는 그 한미 정상회담의 24일 일정과 그다음에 다음 달 10월 달에 펼쳐지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다시 한번 들어올릴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략을 새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좀 관심 주니까 공략을 할 수도 있고요. 상황 봐서 다시 여기서 찍고 돌아올릴 때 같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뭐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닌데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써주시는 않아가지고 37,000원이라면 진짜 걱정이 되실 수 있겠는데 대충 3만원대 초반이다 하시면은 일단 기다렸다가 수익 전환 됐을 때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뭐 25,000원대 이렇게 공략을 해보시든지요. 2만 뭐 4,5천원대 그거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출렁였다가 다시 추스려서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경고딱지 떠가지고 조금 눌리는 거고 오늘같이 대북주 전체가 조정받는 날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리는 척을 했던 거일 수 있습니다. 10% 정도. 얘가 지금까지 바닥에서 올라온 게 몇 프로인데 10% 조정은 약과죠. 바닥에서 뭐 100수십 %씩 올라왔는데 뭐 1, 20% 이렇게 내려간다고 얘가 뭐 흐름이 크게 흐트러지겠어요?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구간을 거쳐서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더라도요. 여기서 만약에 힘없이 쫙 밀린다면은 사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떨 때 그럴 가능성이 높나요? 다음 일정이 대북 일정이 전혀 없을 때. 근데 지금 일정이 남아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히 그냥 깨져버리고 우리 그냥 이런 거 없었던 일로 하자. 뭐 종전이고 뭐고 없었던 일로 하자. 트럼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미쳐가지고 아유 뭐 평하고 뭐고 나 지금 11월 달에 중간 선거 하는데 모르겠다. 나 그냥 막장 할래. 막 나갈래. 한국이고 북한이고 그냥 남한 북한 싸워 맘대로 해. 이렇게 해서 다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도약할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돼버린다면은 이거는 지금이라도 빨리 파셔야죠. 그렇죠? 내려올 때 내려오도록 파셔야죠. 하지만 일단 일정이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다시 한번 기대감. 주식은 기대감을 타고 불안한 상황을 타고 갑니다. 주식이 상승할 때는 나 불안해. 근데 기대감이 있어. 이럴 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일정이 기대가 있다면 조금 더 강력한 뭐 어떤 합의를 한 이제 대북, 북한과 남한, 뭐 미국의 3자가 종전을 향해서 좀 더 평화적인 합의를 할 기대가 더 크다면 남북 정상회담보다 북미 정상회담이 좀 더 크다면 지금은 또 불안감을 타고 바닥을 다지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중을 얼마나 태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중이 너무 크시다면 솔직히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줄였다가 밑에 다시 보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뭐 5%, 10%이 정도라면 일단 뭐 한번 기다려보세요. 다시 한번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추석 지나고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질 때쯤이요. 이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뭐 진짜 망가져서 흐트러진다면 22,000원 정도까지 뭐 밀려버리고 한다면은 그때 또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하지만 일단 지금 비중에 대한 정보가 없고 단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늦었는데요.
제가 뭐 종목들 한 번씩 살펴보고 방송을 녹화를 하느라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자, 뭐 우리 뭐 다이아 투자 그룹 체험 회원님들이지만 제가 뭐 종목 진단 이렇게 요청해드리면은 그래도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고, 물론 이제 저는 일단 VIP 회원님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VIP 회원님들의 종목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진단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저희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디 유튜브에 올려서 보실 수 있게, 두고두고 보실 수 있게, 메모하시면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가입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나가신 분도 계신데 체험방에서 미리 축하드리고요. 저는 좀 대충 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물론 뭐 비중을 적게는 그냥 대충 들어가기도 해요. 비중 5%는 사실 계좌의 전체 대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진입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세력이 개입되고 좀 기대감이 있는 건 진입을 해요. 제 매매 방식은 진입을 해서 다음에 묵직하게 좀 실을 수 있는 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충 실었던 게 급등이 나오기도 해요. 왜? 굳이 올라가는 걸 더 태우진 않는데, 항상 뭐 내려갈 것만 뭐 태우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락을 안 거치고 그냥 급등해 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단기 수익 실현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실제로 크게 수익을 보는 거는 묵직하게 모아가는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충분히 누구나 매집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고, 늦게 보신 분들도 충분히 더 사실 수 있고, 비중을 나중에 조금 더 실을 수도 있고, 그 종목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해볼 수 있고, 왜? 내가 조금 더 보유했으니까, 시간을 좀 더 보유하고 조금 더 힘든 과정을 거쳤으니까 공부를 좀 더 해볼 수 있고, 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해서 좀 더 모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아가는 시간을 거친 종목은 반드시 크게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료 체험방에서는 제 믿음이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해서 커트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료방에서 집중을 해야겠죠. 왜냐면 저는 장중에 방송을 하거든요. 장중에 방송을 하면서 단타 매매도 하고 중기적인 매매도 하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종목 분석도 소개해드리고 기법도 소개해드리고 어떤 공시가 나오면 공시도 소개해드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이 나오면 그것도 소개해드리고 뭐 지분 구조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도 다 소개해드리고 맨날 뭐 떠들고 있습니다. 장중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하게 무료 회원님들한테 뭐 어떤 라인을 잡아서 뭘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건이 되는 한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약간 매도 시점이나 뭐 이런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 거는 가입하신 회원님들과는 좀 차이가 좀 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참고하시고, 저는 어쨌든 바닥이든 상방에서 탄력적인 매매를 하든 좀 진짜로 돈이 되는 매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금액을 조절해서 비중을 잘 만들어가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닥에서 터트리는 어떤 크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먹을 때 제대로 먹어보자. 저는 그런 매매를 좀 추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조금 몇 달 된 건데 참고 삼아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거 말고도 너무나 많죠. 지금 뭐 보시면 제가 좀 소개해드렸던 것도 최근에 뭐 티플렉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SNW도 지금 어제 강연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카톡 어제 교육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진짜로 뭐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야를 좀 넓게 보고 있어요. 시야를 넓게 봐서 진짜로 돈이 되는 매매를 좀 추구를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내일 모레 추석 전에 이틀 남았는데 조금 추석 전에는 무리하지 않는 편이 좋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비중을 많이 안 쓰고 가벼운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